다 온 거겠지? 뒤에 유리문 좀 닫아줄래? 우리는 이 강의실에 있을 거시기가 아닌데, 그죠? 이 강의실에 갇혀서 지금 온 세상에 지금 저것처럼 민들레 호이시처럼 다 퍼져가지고 수업에 몰입도가 떨어진단 말이. 난 603이 좋았는데 603도 좀 크긴 해. 아무튼 그래서 오늘 우리 또 2주 만에 보거든요. 거의 뭐 잊혀질 때쯤 보죠, 그죠? 그래서 추억의 과제를 좀 설명드리자면 수능 완성 12, 13강에다가 실전 독해 과제를 좀 줬었어요. 그래서 실전 독해에 빈칸이랑 무관한 문장 요약문 이렇게를 드렸었기 때문에 분량이 좀 됐었다. 그래서 과제를 잘 수행하셨을지 궁금하기도 하고 검사를 할까 말까. 그래서 이번에 8월을 어떻게 좀 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은데, 슈슈슈 해마뇌 애기들 가르치다가 우리가 이번 달에도 또 거시기가 있어요. 휴강이 있어요. 저것 때문에, 종로 모의고사 때문에. 그래서 지금이 8월, 지금 색깔이 이렇게 돼서 안 보이는데 8월 6일 목요일이고요. 다음 주가 13일, 그 다음 주가 20일, 그 다음 주가 27일입니다. 근데 곤란한 지점은 무엇이다? 다음 주까지 수업을 해. 그리고 나서 20일에 모의고사를 봐. 그럼 27일이 돼. 그게 9월 평가원점 마지막 수업이야. 그래서 약간 당황스럽거든요. 그래서 저는 9월 평가전에 하는 마지막 수업은 정우야 힘내. 나 이제 시작했어. 9월 평가원 전에 하는 마지막 수업은 무조건 모의고사를 풀로 치는 걸 하고 싶거든요. 듣기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럼 어떡하냔 말이야. 어떡하냔 말이야. 내 머릿속에는 일단 과제 정리는 다 돼 있거든요. 순삽 빈칸을 한 줄씩 하는 모임. 근데 문제는 뭐다? 내가 수업 시간에 해결을 못해줘. 그래도 과제가 나가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어떠세요? 왜냐면 내가 과제를 안 주면 너네들 영어 문제를 안 풀 거잖아. 개인적으로 푸는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자든둥 과제를 나가긴 나가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 질문이나 기타 등등으로 잘 해소를 해보시고, 제가 점심시간에는 최대한 상담을 안 잡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휴식하게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 점심시간이라는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면 질문 시간을 이용하라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잘 활용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요. 그래서 오늘 순서 프린트가 나갈 거야. 그래서 13일에 순서 과제를 다 정리를 할 거고 13일에 문사 프린트랑 빈칸 프린트가 동시에 나갈 겁니다. 히히. 그래서 문사 프린트를 문장 삽입 프린트를 일주일간 하시고 빈칸 프린트를 일주일간 하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27일에 순삽이랑 그럼 문삽이랑 빈칸 해설을 하느냐? 아니요. 모의고사 올 거예요. 제 마음대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타이밍이 이렇게 돼버려가지고 어쩔 수가 없다. 그래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나서 9월 2일에 9월 평가원이 있죠, 그죠? 그래서 9월 2일에 9월 평가원을 보고 나면 그 다음 날이 제 수업이에요. 그럼 이때 뭐 하겠습니까? 고평 해석을 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평을 보시고 너무 기뻐하지도 너무 좌절하지도 마시고 반드시 영어 회강을 영어 저 오답 정리를 미리 해서 목요일에 들어오셔야 된다. 이날은 무조건 2시간 내내 고어평가원 해설할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다음엔 뭐 할 거냐? 그 다음부터는 파이널이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파이널인데 그러면 저는 9월 평가원 이후에 정규 수업은 모조리 다 시간 재서 모의고사 풀고 해설하는 걸로만 진행을 해요. 그래서 아마 모의고사 한 회분은 과제로 주고 모의고사 한 회분은 수업에서 하고 그 다음에 2가지 모의고사에서 볼만한 문제들 추려가지고 보고 요거 그냥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수능 완성 실전 모의고사 그 다음에 학원에서도 파이널 모의고사가 다 과목별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교재 대신에 진행하는 파이널 모의고사 이렇게 2개를 일단 병행해서 진행한 다음에 나머지 모의고사 시간은 올해에 나온 모든 사설 모의고사는 다 털긴 할 거야. 근데 학원에서 엔간하면 다 보긴 보거든요. 근데 예를 들면 더프는 다 안 봤잖아. 우리가 더프랑 종로랑 섞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응시하지 않은 더프. 그 다음에 필요한 익명의 무언가. 그 다음에 작년에 본 사설. 이런 것들 좀 섞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수능 전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참고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여기에서 영어에 좀 더 누적을 시키려면 필요한 게 뭘까?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개인 학습 계획도 잘 짜보시기 바랍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강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솔직히 요양문은 엄청나게 품을 들여가지고까지 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양문의 빌드업을 짜는 요령들만 빠르게 판단 드리면서 글의 내용에서 조금 억가를 당하는 구간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요런 정도만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래서 제가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놓고 본문의 언급 구간도 문장을 다 줬어. 진짜 친절하죠. 그죠? 그래서 여기만 읽으면 돼 수준을 문장으로 드렸기 때문에 해당하는 내용들 찾으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도 12강의 1번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해결하실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들이 1번의 좌측 하단에 요약문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약문 보실 때 A랑 B 사이에 문장을 갈라놓는 데까지 성공하셨다라고 한다면 얘가 and를 중심으로 갈라진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건 어렵지 않을 텐데요. 요거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병렬 구조 판단할 때 조금 신경 써보세요. 여기서 reveals랑 shows가 병렬 구조죠.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의 문장의 이시 여기 있는 녀석이 해당하는 cognitive science 아니 혹은 understanding of cognitive science에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요렇게 가르쳐 준다는 거. 결국 이 구간은 사실 별 쓸모가 없었죠. 그죠? 그냥 이렇게 와서 얘네들이 reveals and shows 하고 나왔다 라고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는 memory랑 response 가지고 유추해서 중요한 문장 찾으러 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요약문을 항상 먼저 읽고 본문을 찾으러 가라고 할 때 본문에 있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 그러면 메모리랑 리스폰스 발견했으니까 본문에서 메모리랑 리스폰스 나올 때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지 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 요약문을 푸는 기본은 뭐다? 주제문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읽으면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요약문에 해당하는 근거가 등장한다. 그래서 이런 therefore 같은 문장을 읽고 메모리인 거 발견하자마자 얘가 A네? 라고 생각하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글의 내용을 똑같이 모든 문장을 균일한 중용도로 보실 필요는 없다. 이것만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딱 필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번은 너무 쉬워가지고 여기 요약문의 뭐시기 in that 이거 여러분들 내신할 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좀 기억이 나실 거고 내신을 열심히 안 하셨으면 뭔지 모르실 겁니다. 그래서 그 김에 필기 한번 하세요. 모시기 라는 점에서 라는 뜻을 가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내신할 때 맨날 저 대자리에다가 위치 갖다 놓고 야, 이 위치 아니냐? 이러고 물어보는 문제 되게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요거는 수험생용 문법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올 거고 대신 해석은 할 줄 아셔야 돼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2번 바로 보시죠. 2번은 얘들아 글의 내용에 요약문 보시면 벗 보이시죠? 그럼 글의 내용에도 요약문에도 벗이 있으면 글의 내용에도 뭐가 있다?
벗이 있다, 역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글의 내용을 읽어주셔야 되는데 최근 트렌드가 뭐냐면 요약문에 벗을 줬는데 주어진 문장에 벗이 안 보이는 거.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에 벗이 안 보이는 거. 요런 스타일 문제 되게 자주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나름 수능 완성이 트렌드를 좀 따라갔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벗이라는 연결사를 못 찾아도 유추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기 in the past. 이제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문제 풀면서 빌드업 쌓을 줄 알아야 돼. 문제 제일 서두에 과거, past. 여기다가 옆에다가 써줄까요? past 말고도 뭐 어떤 단어들 있어? early. 스펠링이 기억이 안 났어, 순간. 이런 애들, 그치? early 나왔는데 일찍 아니고 early 이런 얘기 나왔을 때 과거의 의미로 쓴다. 당연히 old 이런 얘기들도 마찬가지겠죠, 그쵸? 이거 말고도 또 뭐 있을까? 우리 traditional, conventional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귀찮으니까 conventional만 쓰자. conventional. 이런 애들이 나와주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거 거의 높은 확률로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것 같다. 그지? 그럼 여러분들이 요 but 뒤에 나오는 어떤 친구 인터넷이라는 키워드들을 보면서 이거 과거랑 현재를 나눠놨겠네. 지문에서 역접의 접속사가 안 보여도 과거랑 현재를 나누는 구간에서 글의 내용을 짜게 줘야겠다라고 생각하셔야겠죠? 여러분들 시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디서 짜게 해야 될지 생각해보세요. 시작한 지 5분 됐는데 벌써 피곤한 여러분들을 위하여 몸을 움직이고 주둥이를 움직일 만한 기회를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피곤하시지 않게 친절한 나. 저 뒤통수에 에어컨은 27도인데 그러면 저거는 냉방이야, 난방이야? 간다. 오케이. 찾으셨나요? 어려운 거 아니죠, 그죠? 여러분들 어디서 찾으셨어요? 소셜 미디어 확인하셨습니까? 여기는 소셜 미디어 요런 애들, 그치? 그래서 요 녀석을 통해서 소셜 미디어 completely shatter that barrier 하고 되어 있죠? 내가 베리어 제발 방어막이라고 해석하지 말아달라고 싹싹 빌었다잉. 이거 뭐라고 해석해야 된다? 장애물이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자식이 장애물을 다 부숴 뿌렸다. 그럼 이 장애물이 과거에 생긴 장애물일 거고 SNS를 통해서 장애물을 제거했다는 얘기가 될 테니까 여기를 중심으로 글을 크게 두 개로 쪼개놓고 위에서 A, 아래에서 B 찾아달라는 거죠. 아유 쉬워.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거 찾기가 지존 쉬워서 딱히 얘기하고 싶은 게 없어요. 3번 보세요. 띄워가 보세요. 3번은 whether로 나온 절이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can reveal 해서 동사가 나오는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단어를 체크하시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으셨을 것 같고 근거의 위치도 굉장히 명확한 편. 왜냐면 이 문장에서 얘가 사람들이 특정한 정보를 어쩌고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체크해주는 상황인데요. 이 글의 내용에서 여러분들이 실험의 결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whether or not을 그대로 써줬기 때문에 사실 못 알아보기가 더 힘들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빠르게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안녕. 4번 보세요. 4번 체크되셨습니까? 자, 4번은 잠깐 볼게요. 4번은 A는 제대로 보고 싶거든. 그래서 4번에 A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한번 보시면 뭐라고 쓴지도 모르겠어요. pre-mortem. 모르요. 그래서 pre-mortem이라는 녀석이 있는데 help those working on project to make their idea more A 하고 돼 있습니다. 이런 문장 구조 나오시면 make their idea more A.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더 A하게 만든다라는 뜻이 있어가지고 이 오형식 찾으러 가야지 키키 하고 찾으러 가려고 했는데 바로 밑에 보시면
문장이 그대로 나온 거 보이시죠? 그럼 이 문장도 똑같이 어떻게 make the abstract idea of the project concrete. 그리고 요거를 알맞은 선지로 골라봐라 라고 얘기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추상적이었던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만든다는 게 무슨 의미냐를 판단해서 선지까지 뛰어내려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선지를 여러분들이 잠깐 보시면 realistic과 creative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요 둘의 차이는 무엇인가? 이 문제의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현실적인 건 뭐야? 추상적인 거에서 구체적인 걸로 간 거고. 그치? 크리에이티브는 오히려 뭔 거야? 구체적인 현실에서 추상적인 녀석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반이어로 나온 거예요. 이거 좀 골 때리죠. 얘가 그래도 내용을 쉽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얼리스틱을 고르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았을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글의 내용에 단위 관계를 정립시킬 수도 있다. 요거는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설명드리고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시죠.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제가 편집하다 뭔가 실수를 했군요. 본문의 언급 구간. 그럼 여러분들이 5번의 본문의 언급 구간 직접 찾았을까? 요약문 잠깐 볼까요? 이 요약문에 해당하는 여기 엔드를 중심으로 끊기.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골 때렸거든. 알고 계세요? 이 문제가 조금 골 때렸어요. 왜냐면 얘가 end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뒤에 내용 보이세요? It's inherent imperfection. B 파트의 주어가 불완전성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약문을 읽으면 마치 이 복제라는 것이 내재적으로 불완전하다라는 이야기가 시작됐다는 건 마치 복제에 대해서 A에서도 마이너스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은 함의를 풍기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문제에 낚시를 주는 줄범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글의 요약문을 찾으면서 요약문을 해석하시면서 해주셔야 되는 건 요약문을 가지고 유추하는 행동이 아니라 요약문의 단서를 가지고 본문에서 어디를 읽어줘야 A의 단서가 나오겠다라고 본문에서 단서를 찾는 키워드로 삼는 겁니다. 반드시 이 글의 내용을 읽자마자 뭐야 복제 불완전하잖아. 그럼 얘도 안 좋은 거겠지 뭐 라고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실수. 알겠지? 그래서 너무 작은 것에서 많은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카핑에 대한 이야기에 글의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on the one hand랑 그죠? on the one hand랑 그 다음에 on the other hand 이렇게 두 개로 덩어리가 쪼개져 있는 상황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쪼개져 있는 상황이고 요 on the other hand 뒷부분이 imperfect 하다라는 이야기가 아이고 하나도 안 보이네. imperfect 하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전개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B에 해당하는 파트는 on the other hand 뒤에서 잡아달라는 거고요. A에 해당하는 내용은 on the one hand에서 잡아달라는 얘기였어. 근데 요거를 판단하지 못한 상태로 내용을 빠르게 읽으려고 하다 보면 실수하기가 쉬운 문제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조금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on the one hand부터 on the other hand 사이에서 정답의 근거가 나와야 된다고 한다면 copy에 대한 주어는 무엇일까? 여기 힌트는 무엇일까? 위에서 위에서 두 번째 줄 보세요. 여기. What we are. 이거 우리 5월 덮였나? 5월 덮였나? 그때 거기서 했었던 것 같은데. What you are 뭐였지? 빈칸 문제에서. 그래서 내가 막 저거 뭐야 해리 스타일스 노래 아냐고 막 이러면서 떠들었었던 거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된 과거라서 추억할 수가 없나? 그래서 뭐였지? As you were인가? 뭐였지? As it was잖아, 미친. 그래서 As it was 노래하면서 막 뭐야 과거 있는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과거 시제를 쓰고 있으니까 현재에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것이다. 감성 막 이러면서 얘기했었던 기억납니다. what 주어 비동사 하면 있는 그대로의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who you are 하면은 네가 누구인지가 아니라 너 있는 그대로 너의 존재, 너의 본질 있는 그대로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요. 그래서 여기 있는 what we are 이라는 것도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는 문장의 포인트로부터 출발하시면
문제의 풀이 근본을 잡는 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펀더멘털이라고 영어를 확인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가지고 펀더멘털을 왜 골라야 되는지를 모르셨을 것 같아가지고 요런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그냥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선생님 저는 그럼 펀더멘털 바로 고를 수가 없는데요 했을 때는 리미트랑 슈퍼피셜을 제거하시는 방식도 있습니다요. 우리의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건데 제한됐거나 피상적이진 않겠죠. 그래서 요걸로 제거를 하시면서 펀더멘털을 골라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A가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졸려. 왜 에어컨을 켰는데 하나도 안 시원해지는 것 같지? 내 착각인가? 잠을 좀 깨보시면서 가보시기 바랍니다. 13강 1, 2번. 3, 4, 5는 안 할 겁니다. 귀찮아요. 그래서 1, 2번을 개빠르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요. 제가 41, 42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문단이 두 개로 쪼개져 있으면 위아래 읽으면 N가는 정답 나와요. 두 번째 문단의 첫 줄 읽으시면 S가 나면 정답 나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요즘에 안 주죠. 이런 식으로 문단을 통으로 줍니다. 그럼 문단을 통으로 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24번 문제 읽듯이 읽는다고 생각해주면 돼.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단위관계 확인, 소재 두 개 확인, 첫 줄에 세달라고 했죠? 맨정신이면 했겠지, 그치? 한번 해봐. 첫 줄에 소재. 과제가 돼 있었으면 이미 돼 있어야 되잖아, 그치? 빨리 체크해봐. 잠이 오니까. Y를 온 걸 바탕으로 글을 두 개로 쪼가줘야 된다는 걸 알겠죠? 그럼 Y를 바탕으로 글을 두 개로 쪼갠다고 쳤을 때 Y 앞에서는 무슨 얘기? 아이들이 being highly credulous 하다라는 거. 뒷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어떻다? sophisticated method를 쓴다는 거. 그치? 그래서 요 두 개가 단위관계에 해당한다는 것이고 누구를 믿어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정교한 방법을 쓴다. 라는 요 문장이 주절이니까 이 글에서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얘겠죠. 그쵸? 아이들이 누구를 믿어야 될지 판단하기 위해서 굉장히 정교한 방법을 사용한다. 라는 이야기를 글 끝까지 빌드업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서도 이런 식으로 deciding whom to believe 요거죠. 그쵸? 그래서 ways of 이렇게 돼 있는데 ways도 method랑 똑같아. whom to trust, whom to believe 다 똑같아. 그치? 그냥 글의 소재를 갖다 던져줬어요. 그래서 근데 이 문장이 마지막 줄에 이렇게 끝났어. Evolution has provided us and other species a start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 제공했어요. 우리랑 기타 등등에게 start 시작점을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이렇게 하는 거죠. start of deciding whom to believe겠죠. 그쵸? 그래서 누구를 믿어야 될지 판단하는 능력의 시작점을 누가 줬다? evolution 진화가 줬다. 또 선천적이라는 얘기잖아. 맨날 하던 얘기지. 그치? 맨날 하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상황인데 이 5번이 되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밝혀줘야 되는 것은 일단 요 구간이 그대로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across. 비틀즈 선생님의 유명한 노래 Across the Universe라는 노래를 아십니까? 나중에 한번 꼭 들어보세요. 이게 그 당시에가 비틀즈 선생님 나타나고 얼마 안 지나서 미국 60년대 막 68혁명 막 요런 시기에 히피 문화가 막 미친 듯이 날뛴단 말이야. 히피 문화 약간 뭐냐면 그런 거야. 막 인센스 키고 막 명상하고 막 뭐야 무슨 정수를 마시면 뭐 정신이 맑아지고 막 이런 이런 거 하는 문화거든요. 그래서 뭐야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도 보면 노래 가사 중에 자이 구루 데이바 옴이라는 노래가 가사가 있어요. 인도식 진원으로 노래 가사가 나오는 그런 패턴들이 있거든요. 다들 피해갈 수 없었던 약간 히피뽕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감성을 느껴보시는 것도 참 좋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하면은 이제 우주를 다 넘어선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이 어크로스라는 단어가 직역해서 넘어서라는 뜻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때는 영어 지문에서는 어떤 느낌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냐면요. throughout으로 이해해 주시는 게 좀 더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필기 한번 해주세요. 정우야 힘내. throughout이라는 표현이
내내 전체를 싹 다 걸쳐서 라는 뜻입니다. across라는 단어가 나오면 요 의미에 좀 더 가깝다고 보셔야 돼요. 그냥 beyond로 해버리시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가 지금 across age and spaces라고 돼 있죠. 나이를 다 포괄해서 종을 다 포괄해서 라는 뜻으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떤 맥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냐? common, universal. 제가 왜 across the universe에 대한 얘기를 했는지 알겠죠? universal, 보편적인, common, 공통된. 그래서 뭔가 공통점을 얘기할 때 across라는 전치사 쓰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요거는 체크해서 확인해 보시면 편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종과 나이를 모두 싹 다 넘어서 누구를 믿어야 할지를 개체들이 결정하는 패턴들이 존재한다. 그래서 요게 요런 내용들이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C까지 같이 보시죠. 그 김에. 그러면 C에서도 5살 때 나이랑 상관없다 그랬죠? 누구를 믿을지 결정하는 능력은. 그죠? 근데 여기서 뭐 이 과정에서 뭐 they give more credence to a relative stranger who has a history of having a great than to a familiar person 하고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than을 중심으로 비교 대상이 상대적으로 낯선 사람과 익숙한 사람이 있는데 익숙한 사람보다는 낯선 사람이 좀 더 정확했던 확실했던 역사가 있으면 이 사람을 더 믿는다는 거야. 내가 혈연으로 이어졌든 전혀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든 처음 보는 사람이라도 나에게 확신을 준 사람이면 이 친구를 좀 더 믿는다. 내 혈육보다 이런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장난 잘 치는 삼촌, 장난 잘 치는 외삼촌 이런 거 좀 더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삼촌은 진짜 개짜릿하게 장난 잘 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항상 내 사촌 중 누군가 놀고 있었어. 그러면 그러면 이렇게 울고 하는 식으로 자꾸 놀리고 속이고 뒤에서 와 하고 놀리고 막 어디 가면 뭐 있대 가봐 막 가면 아무도 없고 막 그런 거 계속 시키게 되면 삼촌을 믿겠어요? 아무리 익숙하고 내가 혈연으로 이어졌어도 아니겠지. 아이들이 선을 넘어서야 하면서 엄청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 문장 구조를 잘 해석만 하시면 문제의 정답이 나왔다는 것이 여기 then이 있으니까 then을 바탕으로 얘네 둘이가 반의관계여야 되는데 앞에서 accurate가 나왔는데 여기 accuracy가 왜 또 나오냔 말이야. 그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끝! 실전 독해 가겠습니다. 너네가 오늘 유독 더욱 힘들어하는 걸 보니 내가 실전 독해 빈칸 파트를 적극적으로 시켜야겠다라는 어떤 굳은 결심이 드네.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졸리네부터 시켜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시키는 내용은 뭐가 될 거냐면 빈칸의 가장 강력한 단서가 되는 문장을 찾는 겁니다. 오늘 빈칸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 전체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빈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정독해야 되는 문제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빈칸을 고르는 정확한 정답의 근거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안에 무조건 나온다. 이거 오늘 전체적으로 패턴 잡고 가는 걸 미션으로 잡아봅시다요. 그러면 1번부터 한번 가보시죠. 1번 보겠습니다. hitherto 이거 뭔지 아세요? 밑에 적어주세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현재로서는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we identify historical significance 어쩔시고 하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확인하셔야 되는 것도 identify 하고 되어 있죠. identify 요 자식 하고 되어 있는데 요 자식 얘가 목적어 요 자리가 목적격 보어입니다.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것을 빈칸으로 규명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요. 그래서 지금은 역사적 중요성을 뭐시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 자식이 뭐냐?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게 뭐냐를 밝혀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밝히러 갈 겁니다. 자, 빈칸 마지막 줄에 있어. 제일 중요한 문장 어디 있다 그랬게? 첫 줄의 소재 찾아봐.
Some people 찾을 수 없죠? May find it difficult, hard to believe something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거 손 들 거야.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했고 논리 구조를 잘 이해했는지 보겠습니다. 봐봐라. Some people may find something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몇몇 사람들은 뭐시기라고 생각한다 라는 거죠. 그쵸? 영어 지문에서 이런 식의 도입부 나오면 글쓴이는 이 사람의 입장에 찬성할 가능성이 높다 해서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했어.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했다요. 근데 이 친구가 요 대절 내용을 믿기 힘들어한대. 그럼 글쓴이는 이 대절 내용을 믿어야 된다고 생각할까? 믿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할까? 자, 손 들어서 대답할 겁니다. 손 들지 않는 자가 다음 미션 당첨자입니다. 잘 생각했어? 논리 구조? 진짜 그지 같은 문제죠? 이중부정입니다. 그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글쓴이가 대절의 내용을 찬성한다고 생각한다. 손. 너네 되게 똑똑하네. 반대한다고 생각한다. 손을 이 타이밍에 부르면 안 되겠죠? 그러면 공개 처형 시간이잖아. 그지? 보시죠? 대절을 얘네는 못 믿겠다는 거지. 그럼 글쓴이는 뭐야? 요 대절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죠? They are making difference all the time. 그러면 making difference all the time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판단한다는 생각으로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 다음 문장을 읽어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요. 그러면 요 내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빠르게 훑어볼게요. 그래서 얘가 보면 어떤 순간에 대한 세계적인 이 국제적인 관점들 이런 것들을 갖다 버리고 매일매일의 인간의 상호작용에 줌인 하도록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자, 여러분들한테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거든요. 잘 안 보이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러면 잘 보이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반의관계에 해당하는 단어 표시 한번 해보세요. 사전적 반의어를 찾으려고 하면 조금 힘들 겁니다. 근데 글을 해석해 보시면 하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해석의 맥락에서 찾아주셔야 돼요. 슬슬 시키고 싶은데 항상 이러면 다들 촉이 있는 사람들처럼 눈을 뜨고 있다니까 진짜. 볼까요? 얘 지금 뭐 하고 싶대? 어떤 순간에 대한 이런 세계적인 전 세계적인 어떤 관점들은 갖다 버리고 싶고 우리의 매일매일의 상호작용에는 주민을 해서 자세히 보고 싶대. 얘네들이 반영관계잖아. 그래서 이 얘기가 다음 문장에도 뭐라고 나오는지 보시면 우리의 액션이라는 것이 purposeful 목적을 가지고 있고 이 녀석들이 결과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 다음 문장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이 역사의 어떤 내용물이 되기는 참 쉽지 않다고 니는 주장을 할 거야 라고 돼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 선생님이 영국을 침략한 거 징기즈칸 선생님이 어쩌고 한 거 등등 콜럼버스 아저씨가 저쩌고 한 거 이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다. 이건 뭐겠어요? 글로벌 퍼스펙티브 for a moment 이런 거겠지. 그치? 굉장한 사람이 개쩌는 일을 한 거를 역사라고 생각한다. 그 한순간에 어떤 요소들을 역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매일매일의 삶과는 반대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냥 biography of great man이야 라고 아저씨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문장에 뭐가 나왔어? 하지만 개쩌는 인간들의 역사라는 것은 이제 on its way out for years 몇 년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어떤 한순간에 그 위대한 사람이 개쩌는 역할을 했을지언정
수많은 시간, 4 years, 수십 년간은 이 녀석이 그 역사의 범주의 바깥에 있었던 녀석이라고. 그래서 nowadays, 오늘날에 우리가 recognize that, 깨닫게 되죠. Those men couldn't have done what they did on their own. 지 혼자서는 이거 절대 못했을 거야. 라는 생각이 이제야 든다는 것입니다. 그죠? 여기 있는 those men들, 절대 지들 스스로는 그 행동을 못했을 거야. 이 말인즉슨 뭐다? 이 영웅적인 great man을 도와준, 그죠? 매일매일의 일상이 있어야 이 자식을 도울 수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럼 빈칸의 내용에 뭐 적어달라는 거야? 이 역사적 중요성이 우리가 지금까지 overlooked episode, 간과한 에피소드, 즉 daily lives 요런 거에서 왔다. 끝이야. 첫 두 줄에서 그냥 결론이 났어요. 그 첫 두 줄의 빌드업을 짜는 게 진짜 중요했다. 그래서 빈칸이 마지막 줄에 있으시면 첫 두 줄에서 글의 도입부나 글이 어떻게 전개될 거란 예측이 안 되시면 그거를 찾는데 시간 좀 더 들이셔도 좋습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음 가볼게요. 2번 가보세요. 2번 똑같죠? 방금이랑 문제풀이 방식. 빈칸 마지막 줄에 있죠? 첫 줄에서 찾아주셔야겠죠? 그죠? 빈칸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봐봐봐. Psychologist interested in young children 하고 돼 있죠? 이 interest부터 children까지 닫아서 psychologist에 꽂아줘. 어린 아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심리학자들은 빈칸해야 한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한 좋은 그림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애플 펜슬을 너무 많이 떨어뜨리지 마세요. 심리학자들이 할 일, 오늘따라 더욱더 비명을 지르고 있네. 할 일, 이걸 정해달라는 겁니다. 빈칸 마지막 줄에 있어. 어디 봐야 돼? 첫 줄. 정우야, 너에게 기회를 줄게. 너가 너무 오늘 힘들어하니까. 너희가 수업 시간에 따라오기 위한 기회를 줄게요. 이번에 첫 줄에 소지 한번 발견해 보거라. 지금 발견 안 하신 분들도 빨리 발견하고 한 척 해야겠지, 그지? 우리 빈칸 문장에서 무슨 얘기했어? 아동 심리학자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했어. 그게 여러분들의 이정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있으면 첫 줄에도 뭐가 눈에 띄어야 돼? 심리학이요. 네, 맞아요. 심리학이요. 맞아. 뭐함. 빨리 찾아보세요. 아동 심리학자가 해야 될 일이래. 그럼 첫 줄에서 심리학 관련된 코멘트를 찾아줘야 될 거 아니야. 어딨어? 그치. 그럼 이 자식이 뭐래? garden, 정원이래. 근데 안 끝났어, 얘들아. 이 문장 안 끝난 거 보여? 그 다음에 뭐도 있어? literature is a wilderness 하고 돼 있죠. wilderness에다가 표시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부터 상식 필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식 필기. 미국인들이 저 야생이라는 단어에 함의하고 있는 뜻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좀 이해해 주시면 문제 풀 때 도움이 좀 많이 되거든요.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알아야 돼. 미국이라는 국가가 어떻게 세워졌어? 영국에서 돈 못 버는 애들, 청교도 애들, 맨날 저 터지던 애들, 범죄자들, 아유 씨 못 살겠다. 그리고 뛰어간 게 미국 아니야, 그지? 미국 가보니까 뭐야? 개황무지, 아무것도 없어. 막 농사도 어떻게 지어야 될지 모르겠어. 막 서부에 황야가 총 빵빵 쏘고 있어. 갑자기 와가지고 페루 애들이 막 칼찍해. 이런 상황이 왔단 말이야. 그래서 그 곳을 개척해서 내 땅으로 만들었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미친 애들 미국이야. 그래서 pioneer 이런 말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그랬었던 역사를 가진 미국인들에게 야생이란 어떤 존재일까? 친근할까요? 아니면 계열받을까요? 지존 열받지 않을까요? 이 자식 보면 다 정복하고 싶어. 다 내 걸로 만들고 싶어. 인간의 세상에 포함시키고 싶어. 그래서 wilderness라는 단어가 야생이라는 뜻으로 쓰지만 이 야생의 의미라는 거는 뭐냐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상태야. 즉 굉장히 무질서한 상태야. 그래서 이곳을 침략해서 들어가서 자식들아 뒤질래? 해가지고
내 원리 원칙이 밖에 소, 너 일로 와. 우리 집에서 살아. 말, 일로 와. 너 우리 집에서 살아. 물소, 넌 꺼져. 막 이런 식으로 자기만의 룰과 법칙에 따라서 이 야생을 지배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지문들이 정말 자주 나와요. 근데 이 글에서는 여기 보시면 그러면 저 앞에 psychology is a garden 이라는 표현도 신경 쓰이지. 그럼 garden은 뭐겠어? wilderness에 반대되는 상황이라는 거 알겠어요? 정원이라는 건 뭐야? 인간의 개입이 명확하게 이루어졌고 관리가 이루어지는 상황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야생이라는 단어를 앞으로 영어 지문에서 보게 된다고 한다면 그런 계급형적 감정은 버려도 돼. 계급함정 감정은 버려도 돼. 근데 최소한 야생의 키워드가 나오면 무질서랑 연관될 가능성은 지름 큽니다. 인간 개입이 없다와 무질서를 의미하는 맥락으로 일부러 비유적 표현을 진짜 많이 써요. 케이아스입니다. 케이아스. 그럼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이 글의 내용이 첫 줄에서는 무슨 얘기를 했지만 그 빈칸 문장에서는 심리학자와 관련된 얘기를 했지만 이 글의 빌드업을 이상하게 짜는 거야. 심리학은 garden인데 literature는 wilderness다. 이 반의 관계를 왜 만들었을까? 요걸 생각하면서 글 읽기를 시작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이 글 중간에 잠깐 보시겠습니다. 역점에 접속사 있거든요. By contrast 하더니 writer, 작가죠. 이 작가들은 뭘 하고 있어요? Dive into unruly, untamed death of human experience. 이제 이게 이해가 돼야 돼. 그지? unruly 하고 돼 있습니다. rule이 뭔데? 규칙. 그럼 이제 규칙이 없어. 뭐겠어? 무질서. 그지? 이 앞에도 보세요. untamed. tame. 너네 디지몬 알아? 데이라 진화시켜줘. 알아? 디지몬 보면은 디지몬 하는 저는 포켓몬만 봤거든요. 사실 디지몬은 잘 안 봤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20세기와 21세기 초에 산 사람들은 디지몬과 포켓몬에 대한 엄청난 자부심이 있단 말이야. 맨날 싸워요. 근데 아무튼 디지몬을 데리고 다니는 애들을 디지몬 테이머라고 부른단 말이야. 테임이 길들이다. 길들이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어는 길들여지지 않은 게 되겠죠. 그렇죠? 필기 한 김에 하나만 더 해도 돼? 길들이다로 시작하는 D로 시작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알아?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많은 걸 기대했나요? 하나 써볼까? domesticate. 쓰면 또 알지, 그지? 쓰면 알지. domesticate 이거 내가 예전에 수업에서 설명도 했었을걸? 외부에 있는 야생에 있는 애들을 돔하면은 이게 실내라고 생각하라고. 그죠? 그래서 이 집 안으로 들여오는, 동물을 집 안으로 데려오는. 그래서 domestic이라는 단어가 국내의, 집안의 라는 뜻으로 쓰이기 때문에 domesticate가 집 안으로 데리고 오다, 길들이다 이런 뜻으로 온다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요. 그래서 요 녀석도 다 뭐의 특징이겠어? wilderness, 야생의 특징인 거야. 그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문장에 하는 얘기 보면 얘가 뭐래? 이 아이들의 마인드에 대한 우리의 질문까지도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거래요. 그럼 아이들의 마음을 알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야? 이 무질서한 야생의 세계를 탐구해야 되는데 심리학은 가든이야. 뭐야? 이 유약한 도련님 같은 자식. 야생의 세상을 거칠게 탐험해야지 자식아. 이 얘기하고 싶은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빈칸에 넣어달라는 거야. 그래서 얘 그냥 이대로 줬죠. 그쵸? 미소가 절로 지어주죠. 너무 쉽죠? 이런 문제 맞춰야 되는데 원래는. 그치? 빌드업을 잘 짜면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 빈칸이 어디에 있어? 중간에 있네. 빈칸 중간에 있으면 어디 읽으면 날먹이라 했어? 빈칸 뒤를 읽으면 날먹이라 했지. 그치? 내가 여러분들한테 하반기에 계속 시키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글을 읽으면서 현장에서 대꾸법 발견할 수 있는지 많이 물어보고 싶거든요. 그게 여러분들이 빈순사 풀 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될 거야. 이거 우리 옛날에 기억나세요? 7월 교육청 하면서도 내가 한번 했던 건데 7월 교육청에 7월 교육청 맞을걸? 문장 삽입인데 정답이 2번인가 그랬는데 5번이 안 되는 이유를 모르겠다. 맞아. 개똑똑. 그래서 그게 5번이 안 되는 이유가 4번하고 5번 문장하고 5번하고 맨 끝 문장 사이가
문장 구조가 완전히 동일한데 단어만 바뀐 대꾸법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런 애들이 보통 붙어있다. 이런 얘기 드렸었는데 그런 애들 나올 때마다 설명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빈칸도 이렇게 날먹이 가능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보셈. 빈칸 내용 보시면 You may neglect. 너는 무시하게 될 거야. 뭐를? Many acts.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근데 그게 어떤 활동이냐? 그러면 네가 무시하는 활동, 무시하는 행동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을 그대로 확인하신 다음에 그 뒷부분 보세요. You may fail to see. 그 다음 문장도 지금 보시겠어요? You may miss the fact. 똑같죠, 구조가. 그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뭐 한 겁니까? 야, 여기가 빈칸 내용이니까 잘 읽어봐. 야, 여기가 빈칸 내용이니까 잘 읽어봐. 이게 끝이야. 쉬워야 되는데, 이상하다. 쉬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거 아까 했었던 얘기랑 똑같은 거 아시죠? 문제 푸신 분들은, 그지? 영웅이 혼자서 깝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로 아까 봤었던 지문이랑 똑같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어디에서 정답 찾았냐면 여기도 보시죠. 얘들아. without. 내가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해서 이제 좀 의식적으로 신경 써야 되는데 without 뒤에 나오면 뭐 주어, cannot be 나오면 메인 센텐스다 얘기했었죠. 그쵸? 근데 문제는 뭐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절대로 cannot을 안 준다. not이라는 부정문을 대놓고 안 준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장의 정답의 근거가 얘라는 건 이미 알잖아.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녀석의 cannot의 의미를 가진 녀석을 발견해 보세요. 얘가 없으면 나빠진다 라는 코멘트가 있는 녀석을 찾아보세요. 제발. 자서. 뭐야? would be rather hollow. 그쵸? hollow, 텅 비게 된다. 그치? 그래서 이런 영웅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떤 주장들도 텅 빈 것이 된다. 이게 뭐야? 캔낫의 의미로 쓰이는 부정 표현이라고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웅을 도와주는 누구? 트립, 부대예요, 부대. 군부대. 그죠? 부대원들이 없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이 support란 단어를 여기서 contribute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쉬워. 감사합니다. 한 문제 빨리 더 하고 쉬겠습니다. 다음 바로 넘어가 보세요. 빨리가 안 될 것 같긴 한데. 4번은 이거만 할게. 29쪽에 4번입니다. 29쪽 해석 한번 보세요. 해석 보시면 여기가 나비 수집이라는 단어가 뭐와 함께 쓰일 거예요? adjective mere. mere이라는 형용사와 함께 쓰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 mere이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단순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butterfly collecting 이라는 나비 수집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거야 라는 형용사와 함께 된다라는 건 결과적으로 이 형용사가 얘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얘기를 여기다 집어넣어 달라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영어 지문에서 단순한이라는 의미가 가지는 뜻이 뭐냐. 그래서 저는 사실 이 mere를 보자마자 3번을 일단 골라놓고 글을 읽으러 가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푸시면 안 됩니다. secondary는 형용사로 무슨 뜻? 부차적인. 두 번째 안 돼요. 부차적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요거는 못하시더라도 그건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첫 줄 읽는다고 바로 정답 안 나왔거든요. 근데 얘는 대놓고 뭘 줬어? 빈칸의 주어가 butterfly collecting이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빈칸의 설명을 읽으려면 주어에 대한 설명을 찾으러 가야 돼. 그게 어디 있는데? 컬렉팅을 찾으러 가는 거야. 휴휴. 컬렉팅 어디 있어? 여기 보이십니까? collecting 이라는 단어가 여기 처음 나왔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읽어보시면 무엇이야? 이 녀석이 가치 있는 지적 추구라는 자신의 지위를
잃어버렸다. 그럼 더 이상 가치가 없다라는 뜻이죠? 끝! 지존슈.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문제들 쉴 건데요. 지금까지 봤었던 모든 문제들 거의 한두 문장에서 정답이 다 나왔다라는 거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한두 문장에서의 빌드업을 어떻게 짜느냐, 어떤 문장을 더 중요하게 여길 거냐에 대한 근거는 제가 최대한 도식적으로 드리려고 애써봤으니까 모든 문제를 규칙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쉬었다가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버리고 갈 것 같아서. 이상하네. 내가 분명히 23도로 눌러놨는데? 아니야? 아, 얘를.